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7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는 양력으로는 2020년 2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식 경자년 무인월 임진일이 되겠고요. 일진 임진이 되겠습니다. 오늘 태어나는 명식의 주인공은 임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라고 하는 월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어나는 아이, 남자 아이가 됐든 여자 아이가 됐든 일간이라고 하는 것, 임수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되겠고, 임수가 인월이라고 하는 월령에 태어나게 되게 되면은 그 월령에 맞는 또 성격이라든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 8글자죠. 사주팔자 글자 하나가 8글자라서 뭐 몇 개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 글자 하나하나가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는 굉장히 많고 함축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의 어떤 로드맵 같은 경우를 암호화돼서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 제가 가끔 비유를 할 때 이거는 씨앗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씨앗은 뭐예요? 그냥 정체되어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꽃씨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곡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씨앗은 어떻게 돼요? 땅에다 심는 순간 물과 햇볕과 공기를 받게 되면서부터 발화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발화가 된 것이 어떤 씨앗 같은 경우는 잘 성장을 해서 많은 열매와 가시를 맺을 수 있는 씨앗도 있는가 하면, 어떤 씨앗은 물이 부족하다든가 햇볕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토양이 너무 척박해 가지고 발화가 잘 되지 않고 그냥 사멸해 버리는 그런 씨앗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 거 보죠. 민들레 홀씨 같은 거, 민들레 홀씨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민들레 홀씨는 똑같은 모체에서 자라나서 똑같이 날아가죠. 어떤 거는 바람을 순풍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갈 수도 있고, 어떤 민들레 홀씨는 가까운 데 떨어질 수도 있겠고, 또 어떤 홀씨는 양지 바른 곳에 떨어져 가지고 아주 좋은 환경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떤 홀씨 같은 경우는 매우 바싹 마른 바위 틈이라든가 아니면 물만 있고 햇볕이 들지 않는 곳, 내지는 물이 없고 햇빛만 쨍쨍 내리쬐는 곳,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운명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홀씨는 똑같은 모체에서 발생했지만 어떤 홀씨는 잘 자라는 그런 홀씨가 있는가 하면, 어떤 홀씨는 그냥 쭉정이가 같이 별로 소실이 없는 그러한 민들레 홀씨도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씨앗과 같은 것, 민들레 홀씨와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 다음에 또 세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 씨앗이라고 하는 사주가 잘 발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걸 갖다가 좋다 나쁘다, 좋은 사주다 나쁜 사주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다분히 인간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되도록이면 부귀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염원을 가지고서 사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 흉한 사주와 길한 사주, 뭐 부호가 사주와 빈천한 사주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원래 사주라고 하는 것 그렇게 뭐 좋은 사주 나쁜 사주 구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노방의 구르는 돌도 뭐예요? 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길섭해 나는 풀 한 폭이라도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좋다 나쁘다만 너무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학습 하는 차원에서는 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좀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좀 그야말로 순수한 학문적인 입장에서 사주를 대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에 해당이 됩니다. 양수, 음양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에 해당되는 수라고 해서 양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양수다라고 하면 매우 좀 뭐랄까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음과 양, 그 다음에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오기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되게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을 나타내는 거예요. 형이상학.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매우 추상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면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형이하학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눈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수라고 하는 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형이하학적인 개념으로 놓고 볼 때 이거를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해수, 큰 대자, 바다 해자, 물수자, 큰 바닷물과 같은 것이 바로 임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다 내지는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그런 개념이 바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매우 범위라든가 양이 물의 양이 굉장히 많고 깊고 넓은 그러한 큰 물을 말하는 것이 바로 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내일 또 공부하게 될 음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에 해당이 되는데 이 개수를 또 다시 형이하학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유추해서 본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우로수에 이렇게 비유해서 볼 수가 있다. 우로수라고 하는 것 비우자에다가 이슬로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비라든가 아니면 말 그대로 이슬. 이것이 이제 겨울에 내리게 되면 가을 겨울에 내리게 되면 설이라든가 이제 눈이라고 하는 형태로도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재미없고요. 개수는 저는 요즘은 정화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청정수다라고도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청정수라고 하는 것은 맑으면서 이게 고요할 정자잖아요. 맑으면서 그렇게 요동치지 않고 잔잔한 그러한 물. 여러분들 옛날 우물물에서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치성을 드릴 때 우물물 사람들이 전혀 처음 손대지 않은 그런 우물물을 바로 떠다가 물을 잘 따르면 물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맑은 상태로 고여져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촛불도 켜고 치성도 드리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화수인 것이고요. 그 정화수는 가장 맑고 깨끗한 청정수라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개수의 특징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개수의 특징은 내일도 더 설명을 하겠지만 청징함이 생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수도 마찬가지로 물이라고 하는 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수라고 하는 것도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지만 이 개수하고 임수의 차이는 어떤 큰 차이가 있냐면 충분하는 성질이 있느냐, 충분지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임수는 물의 양이 많고 바다와 같고 큰 강원수와 같기 때문에 요동치고 휩쓸고 내려가고 파도치고 너울치고 하는 그러한 잔잔하게 있으려고 하나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게 되면 쓰나미와 같은 큰 어떤 요동을 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걸 이 충분지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계수 같은 경우는 매우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충분한 성질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이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 충분한 성질을 잘 다스려야지만 임수를 용도 있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계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성질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맑고 깨끗한 청징함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가 있느냐에 핵심이 들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는 내일 또 할 거니까 이거는 이제 내일로 미루도록 하고요. 임수 같은 경우는 요 충분한 성질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다스릴 수 있는 것 바로 칠살인 무토로서 다스린다. 그래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한다 그래요. 파극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갖다가 제방하게 되면 물을 가두어 놓게 되면 요동치고 막 흘러내려가고 휩쓸려서 막 파도치고 폭포를 이루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물은 잔잔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대체적으로 무토로서 제방하는 용도, 그 다음에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화가 있어서 이 화로서 조후하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수는 무토와 화 중에서도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추절이라든가 동절 같은 경우에는 금수가 왕한 계절이요. 추절이라고 하는 것 가을인 것이고요. 동절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 때이기 때문에 추절과 동절은 뭐예요? 금 왕절인 신유술월과 그다음에 수 왕절인 해자축월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가 왕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우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추절 중에서 6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도 6월
설명을 드렸지만 6월에는 약간 특수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무토를 쓰지 않고 금백, 수청함을 희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임수 6월에 태어난 것을 작년 거 이렇게 찾아보시면 다시 학습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거 귀찮다라고 하면 올해 또 6월 가게 되면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것이라 약속을 드리고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추절, 동절 같은 경우에는 무토병으로서 배합하는 경우의 수가 많이 있다라고 보는데, 반면에 지금같이 춘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봄이죠. 그 다음에 하절은 여름입니다. 이렇게 춘절이라든가 하절 같은 경우에는 임수일간이 그렇게 왕하지 않습니다. 왕하지 않기 때문에 무턱되고 무토라고 하는 것을 들이댄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춘절인 임묘진월, 하절인 사오미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무토를 들이대게 되면 이거는 그대로 뭐예요? 토극수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술 해자축은 무토 병화를 쓴다라고 하면 임묘진 사오미월에는 대체적으로 금을 써요. 금을 써서 일간 개수에 약한 것을 도와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이 있거나 다시 또 수가 있게 되면 이때는 임수가 왕해지는 것으로 봐서 이렇게 금수가 임묘진 사오미월에 금수가 많은 경우에 한해서만 무토를 쓰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금을 써서 약한 임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임수는 무토가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계절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계절 중에 어떤 계절, 특정 계절이라 하더라도 일단 임수가 왕하다라고 하면 무토를 쓸 수밖에 없다. 왜냐? 임수 자체의 성향이 그 근저에는 뭐예요? 충분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임수는 절대 까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계절.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이 일간과 월령의 관계를 어떻게 잘 파악하느냐가 사주를 볼 때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너무 글자 한자에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면 나무는 보되 숲을 못 보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가장 먼저 사주를 볼 때 글자 한자를 세심하게 볼 수 있는 글자는 뭐냐면 일간과 월령이고요. 나머지 글자는 큰 틀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고, 그 다음에 이 사주가 뜨거운 사주인지 차가운 사주인지 이런 거를 그냥 큰 틀에서 놓고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 하는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초춘은 입춘이 지나면서 초춘이 된다라고 이제 벌써 한 10번은 더 이상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거의 귀에 이제 잔상이 나타나듯이 귀에서 막 맴돌 것 같아요. 입춘 지나면 인월이 된다. 축월에서 입춘이 지나면 인월이 되는 것이고요. 아직은 축월이라고 하는 겨울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겨울의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이 2월 18일이고 이 강의는 내일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지만 어저께 그저께 눈이 많이 왔고요. 기온도 영하 이하로 뚝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예요? 꽃샘추위라고 하죠. 꽃샘추위. 그래서 꽃샘추위가 있어서 매우 좀 쌀쌀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그래도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운동을 하다가 지금 감기가 살짝 와가지고 목소리가 약간 우리가 조금 묵직하게 들리실 수가 있겠어요. 지금 콧물도 나오려고 하고 재채기도 나오려고 하는 것을 지금 꾹꾹꾹꾹 참으면서 뭐예요?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거 그냥 봄이다라고 그냥 간과할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 눈이 내리고 꽃샘추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인월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따라서 반드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유치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월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왕쇠의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쇠.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왕절이라고 하는 것 벌써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래서 목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상 신월에서 월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이 신에서 포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포태, 양생, 육대, 관왕, 세병, 사묘 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에 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해월에는 장생이 돼요. 해월에는 자생이 아니고 장생처가 되니까 목이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목은 인월에는 이때는 임관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묘월에는 이때가 제왕지에 해당이 돼서 목은 장생
이 해월의 장생이 돼서 왕한 것이고, 인월의 임관이 되니까 더더욱 왕해지는 것이고, 묘월 같은 경우는 가장 극성한 때에 해당이 된다. 즉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임관지에 해당이 되니까 목은 굉장히 왕합니다. 근데 목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수생목이라고 하잖아요. 물이 나무를 생조해 주는 그러한 개념인데, 근데 이거를 뒤집어 놓고 보게 되면 수는 나무를 생하지만 나무 입장에서 수를 봤을 때는 내가 수의 기운을 뺏어 먹는 거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자식한테 젖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용돈을 줘서 내가 키우는 거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의 기운을 내가 뺏어서 먹으면서 자기가 크는 거죠. 그죠? 근데 인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자체는 약한데 목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왕한 목이 임수의 기운을 설계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봄에 나무가 목의 활동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애기가 활동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먹을 것을, 밥도 많이 먹어야 되고요, 간식도 많이 먹어야지만 그만큼 활동도 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월에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 자체가 활동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물을 많이 빨아들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임수가 더더군다나 설기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설기가 매우 과다한 그러한 때에 태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목이 왕해서 임수 자체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절 동절에는 무토로서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 임수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무토를 써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금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 금으로서 임수를 생해주게 되면은 임수가 수원을 마련하는 것 똑같아요. 물이 계속 어떻게 해서 발원이 돼서 나와야지만 임수가 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목을 절제시켜 줘가지고 나무가 물의 기운을 너무 빨아들이는 것을 또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되니까, 이 인성이라고 하는 금 하나 가지고 두 가지의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 금 말고요, 그러면 비경겁자인 수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금이 없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물론 개수가 뿌리를 뒀으니까 뿌리가 없을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다라에 물이 있다라고 하면 임수가 자가 있어서 뿌리를 두고 있다면 한 바구니 한 다라에 물이 아니라 한 저수지의 물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저수지의 물도 뭐예요? 모내기 처리되고 막 이렇게 농사 지을 때 되면 저수지에 있는 물도 금방 써서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물만 있으면 한정된 물이 있는 것이고, 자수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금은 다시 있어 주어야지만, 이 목이 물을 많이 빨아들이는 것을 계속 금이 있게 되면 물을 갖다 계속 유입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 하나 있다 하더라도 금이 다시 있는 것은 더 중요한 거고, 수가 없더라도 금이 있는 것이 오히려 인월, 묘월 같은 경우에는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인월은 뭐예요? 춥다 그랬죠. 한기가 있다. 한기가 있기 때문에 금을 얻어서 수를 생조해 주는 것도 좋지만, 또 화가 있어서 기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단 중요한 거는 인 안에는 인중의 병화가 스스로 장제되어 있기 때문에 병화가 투출되지 않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병화 자체가 투출하게 되면 더더군다나 따뜻한 온화한 기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물의 근원도 마련되어 있고, 화가 있게 되면 또 목도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는, 중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감기가 걸린 이후로 같이 볼 사주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내일 것도 아마 개사월일 것도 제가 준비를 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빨리 감기를 난 연후에 다시 또 열심히 실속 있는 또 강의를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임수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격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겠죠. 양에 해당되는 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양목이 돼요. 양목. 그래서 임수가 목을 보게 되면 식신상관을 보게 되는데, 양대 양이니까 상관이 아니라 이거는 식신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다 격자를 붙이게 되면 식신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병화가 이렇게 투출
투출된다라고 하면 이 병화를 가지고 격을 잡게 되면 이거는 편제격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병화가 아니라 여기에 간목이 투출을 됐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원한적인 식신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 둘 중에 하나 병화 간목이 다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식신격의 식신생제하는 식신생제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식신생제 이렇게 식신생제격으로 보는 것이죠. 식신생제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임목 안에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게 무토, 병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격을 잡을 때 초기인 무토 가지고는 격을 잡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병화 무토 가지고 격을 잡는데 어떤 것이 천간으로 투출하느냐를 먼저 놓고 보는데, 병화가 투출했으면 이걸 격을 잡는 것이고요. 간목이 투출했으면 이걸 격을 잡는데, 만약에 이와 같이 병화 간목이 모두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선순위는 본기에 있는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데, 이 식신이 재성을 생각하게 주게 되니까 식신격인데 식신이 생제한다고 해서 식신생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코 격을 보는 것이 어렵진 않는데 이 격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통변을 하고 이걸 갖다 직업을 유출하고 성격을 유출하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를 해석을 하는 것이,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이거 뭐 격 잡는 게 크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의미는 당연히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거나 뭐 난해한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일단 인월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두 글자만 놓고 봤을 때 그냥 식신격이다라고 놓고 보면 되겠고요. 일간 임수는 약하고 식신인 목은 왕하니까 뭐예요? 기본적으로 설기태과하다 내지는 설기과다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설기태과 과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금이 있어주는 것이 좋겠고요. 금이 없다라고 하면 수도 있어주면 좋지만 이 인월 같은 경우, 묘월 같은 경우는 같은 수보다는 금이 있는 것이 더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진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분들 백호대살이라고 해서 정관의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정관이기 때문에 여자 같은 경우 뭐 남편이 혈상사하고 뭐 이제 이렇게도 보지만 그건 신사의 이론이기 때문에 이 글자 한자만 가지고 이렇게 논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고요. 임수일간이 인월에 태어나서 뿌리가 없을 때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의 고지에 해당이 돼요. 수의 포태법성 수의 묘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수가 약하다고 보기보다는 임수가 이 묘지인 진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월에는 뿌리를 둘 수 없지만 진에는 임수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수지가 말라 있지만 아직 그 저수지 한 중간에는 물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임수가 아직 고갈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백호대살이라고 해서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뭐라 그럴까, 너무 편협하게 글자 하나에 너무 치중해서 사주를 본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가 진에도 통근하지만 임수가 자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뭘 본 거냐면 양인을 본 거죠. 양인은 이렇게도 쓰지만 양인은 이렇게도 씁니다.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극왕한 가장 뿌리를 두기 좋은 그런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인월이라 하더라도 진 그다음에 자에 뿌리를 둔다라고 하면 임수가, 인월 자체가 목이 너무 왕한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왕하진 않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임수가 말라서 금방 없어질 지경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경금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땐 뿌리는 없다 하더라도 진에 어떻게 돼요? 진토가 이건 습토이기 때문에 능히 경금을 생해줄 수는 있습니다. 통근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임수 자체가 그렇게 극약한 신약한 사주는 극약 내지는 신약한 사주는 아니다. 어느 정도 근기는 있다고 해서 이 정도 되면 불약한 사주, 약하지 않은 사주로 볼 수 있는 그런 명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간 자체에 무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물론 진에 통근을 해서 월간에 이렇게 투출한 거지만, 이렇게 되면 자라든가 진, 그 다음에 경금까지 이렇게 있게 되면 임수 자체가 조금 버겁긴 하지만 무토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토와 칠살이 무토하고 임수하고 저울질을 한다라고 봤을 때 거의 엇비슷 정도 내지는 무토가 조금 더 세력이 있는 정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거를 무토가 나쁘다 내지는 무토가 좋다라고 섣불리 말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생시에서 어떤 글자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무토가 좀 병이 될 수도 있겠고 오히려 무토가 용신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임수가 더 왕하다, 무토가 더 왕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생시를 한번 봐야겠죠.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면 원래 임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한 사주죠. 신약한 임수가 인월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임수가 왕했을 때는 무토를 써서 제방을 한다라고 하지만 임수가 약할 때는 무토를 쓰지 않고 오히려 경금이라든가 같은 수로서 임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진에 임수가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 자수가 있어서 임수가 세력을 좀 어느 정도 얻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의 경금까지 있기 때문에 무토가 진에 뿌리를 두고 천간에 투출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감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금이 있기 때문에 토생금, 금생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엇비슷한 세력을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생시에서 이렇게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뭐예요? 진토가 자를 보게 되면 자진 반합 회곡해다 자진 반합 그럼 이건 수로 화하게 되니까 수의 기운이 엄청나게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다시 투출돼서 일간 임수를 생겨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용신은 무토로 보는 것이고 오히려 인중이 있는 병으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 사주를 어떤 사주로 보게 되냐면 병호시 같은 거로 보게 되면 병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화죠. 화. 물론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재성인 거고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한 걸로 봐서 뭐 이거는 뭐 편제격으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무토가 투출되어 있는데 인중 병화도 투출되어 있으면 이 병화는 오의 뿌리를 충분하게 둘 수 있겠고요. 이 병화는 또 월지에 있는 인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 병화는 세력이 충분한 화에 해당이 되면서 이 화가 무토를 생겨주기 때문에 이 무토는 또 진에 통근하죠. 오에 또 뿌리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무토도 왕하고 병화도 왕이에요. 그러면 임수 입장에서 재성과 칠살이 같이 왕하죠. 제살 태왕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아까 경자시하고는 사뭇 다른 국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3주만 절대 놓고 봐서는 안 되고 생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경자시 같은 경우는 무토를 용신으로 하고 인중병화를 희신으로 하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하면 병호시가 됐을 때는 뭐예요? 무토가 재성과 무토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으로서 화살생신하는 용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죠? 뭐 이민시, 계묘시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만 보면 되겠죠. 이민시, 계묘시는 비슷하니까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인월에 무광절에 인목을 다시 보게 되니까 임수의 설기가 굉장히 왕해지죠. 그 다음에 무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 설기함도 있고요. 극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민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설교집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니까 이 또한 금으로서 토를 설해서 일간을 생해주는 것으로 용신을 취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 뭐 갑진시도 마찬가지예요. 갑진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똑같죠.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진진의 뿌리를 뒀으니까 이 무토가 약하지 않은 거고 인중에 있는 간목이 투출됐으니까 식신도 왕하죠. 그러면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설기하는 것이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게 되니까 이 또한 극술교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 경금으로서 수를 도와주는 그러한 사주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경자시와 같이 무토로서 용신하고 인중병화로서 조우하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사주가 생시에 따라서 확연하게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나머지 생시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